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최근에 시장, 테마 간, 업종 간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올라갔지만 코스닥은 내려갔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많죠. 2차 전지주 최근 분위기 안 좋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각각 심리적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로봇주의 변동성도 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틈새를 타고 제약바이오주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변동성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중심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8월 CPI를 주시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줄어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곡선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간밤 테슬라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관련주 움직임 체크해봐야죠.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저희 서울경제TV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함께 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미국 시장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다우가 0.25%, S&P 500 0.67%, 나스닥이 1.14% 오르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상승한 데에는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좀 한몫을 했죠.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마칠지 돌아온 길 인터뷰에서 이제 경기 연착륙에 대해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고 투심을 좀 회복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제 경기 연착륙이 올 거란 느낌이 지금 매우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재무장관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경고의 목소리도 좀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이제 JP 모건의 회장 이제 다이먼이 지금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는 있지만 이 환경이 몇 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될 거라고 믿는 건 좀 큰 실수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기업 경기가 이제 현재는 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뒤에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고 좀 위험하다면서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제닛 옐런의 이런 재무장관의 이제 긍정적인 목소리에 묻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계속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 다가올 이제 FOMC 회의들에서도 여전히 금리 동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은 계속 높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발표되는 CPI랑 PPI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달러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최근에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어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오늘 0.5% 가량 하락을 하면서 104 부근까지 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본이 좀 매파적인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이제 우에다 총재가 그동안은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왔던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낼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 좀 엔화가 강세를 좀 보였고 달러는 이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까지도 대출이 늘고 경제가 살짝 회복하는 이런 흐름에 위안화가 미약하지만은 이제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와 약세에 가세를 했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주고 있는 건 여전히 좀 국제 유가인데 여전히 좀 계속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이제 근데 문제는 유가에 이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점점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쉐브론이 이제 호주에서 좀 운영하고 있는 이 LNG 플랜트에서 노동자들이 지난 8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14일까지 이제 임금이나 근무 조건에 대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2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노조 측이랑 이제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이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부분 파업 중인 쉐브론의 LNG 플랜트는 전 세계 LNG 공급량의 5%에서 7%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국제 유가처럼 이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뭐 제닛 앨런, 제이미 다이먼 서로 의견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시장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 이제 영향을 오늘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게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나스닥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거의 10분의 1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쪽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봐야죠. 테슬라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또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는 이제 테슬라의 영향도 좀 있었죠. 이제 테슬라가 오늘 10% 이상 폭등을 했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이제 보유해서 이제 매수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이제 목표가도 $250에서 $400까지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도도라는 슈퍼컴퓨터가 테슬라 평가 가치 5천억 달러를 좀 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AI 사업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이나 이제 스페이스X 이제 우주항공사 등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가 AI 생성형 기술이나 이제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 향후에 이제 좀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도 한번 봐야겠어요. 이 메타도 오늘 3% 넘게 올랐었는데, 오픈 AI의 챗 GPT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 새로운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에 온 힘을 좀 쏟아붓고 있다라고 합니다. 메타는 현재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이 LLM, 나마라는 기술을 좀 개발한 상황이고, 오픈 AI의 이제 챗 GPT-4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는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이제 AI 칩, 이 H100을 개당 5천만 원 넘는 이 H100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AI 칩이 모두 라말 기술 상향에 좀 쓰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7월에 공개했던 이제 라마2를 내년까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애플은 뭐 중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도 있고요. 오늘 발표되는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 이제 기대감도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규제를 하면서 애플이 하방 압력을 그동안 좀 받아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애플 아이폰 시장의 20%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이제 뺀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5 시리즈를 발표한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예약 판매 비중을 이런 반응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보다 이 규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관건은 화웨이가 또 얼마나 잘 팔릴지를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퀄컴이 오늘 4% 가까이 3.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퀄컴이 이제 아이폰용 모뎀 칩을 3년을 더 공급을 한다고 하네요.
원래는 이제 애플이 2019년부터 모뎀 칩을 자체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왔거든요. 그러면서 애플 의존도가 높은 이 퀄컴의 손실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오늘 좀 해소가 되면서 3.9% 상승했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이제 10%가량 이렇게 올라간 게 우리 시장에 오늘 어떻게 영향을 줄까 좀 봐야 되는데 최근까지는 거의 동행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이제 동행을 안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계속적으로 심리적 지지선을 지금 깨고 내려가 있어가지고 오늘 과연 따라서 반등을 해줄 건가.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트코인으로 좀 갈까요? 그쪽 보니까 말이죠. 달러로 봤을 때 25,000 초반까지 밀렸네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처럼 이제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좀처럼 이제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파산했던 이 FTX가 보여중인 암호화폐들이 청산되면서 시장이 풀릴 거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 파산 법원에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이제 FTX가 보유한 이 암호화폐에 대해 청산 계획 승인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규모만 무려 34억 달러, 하나로 치면은 4조 5천억이 넘고요. 이게 만약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주 1억 달러의 암호화폐가 시장에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2억 달러까지 청산이 될 것 같고요. 즉 최대 이제 34주 동안은 이제 큰 매수세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계속 하락 국면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부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FTX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가 시장이 풀린다라고 할지라도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의견도 좀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3,300만 원 부근을 이탈하는지를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거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3,300만 원에서 3,400만 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을 거로 봤는데, 여전히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반등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나와주는지, 투심이 어떻게 나와주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좀 판단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3,300만 원 구간을 딛고 올라왔을 때까지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좀 피하자라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분위기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지선 근처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과연 어디로 튈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상자산 쪽으로 말이죠. 그쪽에 규제가 좀 생기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인도에서 열렸던 이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서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좀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는 매년 이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이런 관할권의 정보를 좀 이제 국가들끼리 상호 교환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투명한 조세를 위해서 이런 정보 교환을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련해서도 금융안전위원회의 권고를 좀 지지하기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각국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계속 좋지 않은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SEC에서는 이제 리플 분쟁 관련해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이제 법원에서는 리플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리플의 손을 일부 좀 들어줬었는데 이에 대해서 SEC가 어떤 내용을 들고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SEC 측은 이번 항소에 대해 좀 자신 있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법적 분쟁은 점점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자료 준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HD 현대일렉트릭 사우디 공약, 네옴시티의 전력기기 공급으로 헤드라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HD 현대 전력기기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계열사인 HD 현대일렉트릭이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내 변전소 설비 공급 계약을 따냈는데요. 어제 6% 넘게 급등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공시를 기반으로 해서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시 내용을 좀 따왔는데 공시 내용을 보게 됐을 때 보통 많이 보는 게 수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와 계약을 하는지 이런 점을 보통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매출액 대비 같은 경우는 그 계약금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니에요. 3%대 수준인데 이런 공시를 봤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은 쪽이 초고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변압기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의 성장성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 실적은 미국을 기반으로 했을 때 성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공시를 봤을 때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서 본격적으로 공시가 나왔다는 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 중동 이쪽에 대한 계약 기대감만 남아 있었어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 그런 공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사우디도 뚫었으니까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또 다른 쪽에 대해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변압기 시장을 좀 떠놓고 보면은 중동 시장 쪽에서 큰 인기가 많아요. 그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제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쪽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입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해서 3조 원 규모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모듈러 쪽이라든지 건설기계 이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고요. 지원을 하게 된다면 물론 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가 크게 수혜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테마적으로 보게 됐을 때 이슈와 이슈에 맞물려서 함께 엮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면 변압기 같은 경우도 그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에 더불어서 최근에 나왔던 사우디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쪽으로 보게 된다면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모멘텀이 쏟아지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방금 공시를 보면서 계약 기간 그리고 금액 어디서 따내느냐를 좀 찬찬히 봤는데요. 최근까지는 쭉 미국에서 일어났다가 사우디를 뚫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뽑아볼까요? 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좀 이제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변압기 섹터를 좀 표현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건 맞는데 화려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엔비디아처럼 계속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혹은 AI라든지 로봇처럼 앞으로의 성장 룸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변압기 sek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꾸준하게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로
변압기 섹터들을 보게 됐을 때 특히 대형 3사를 좀 기준으로 보면 지난 한두 달 동안 주가의 부진이 계속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종목별 장세, 테마 장세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실적 기반으로 한 섹터들의 눌림목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저저번 주에 그러니까 9월 11일쯤에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8월 대형 변압기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았다는 점. 7월과 대비했을 때 약 50%에서 60% 넘게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야, 우리 변압기 섹터 좋다면서 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을까? 라는 이야기가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쪽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의 눌림목이 나왔다는 점. 하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짚어보게 된다면 수출 휴가 기간이 좀 길었어요. 휴가 기간이 좀 굉장히 길다 보니까 8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조업 일수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휴가, 효성중공업도 1주 동안 휴가가 있다 보니까 휴가가 진행이 되면 생산량도 감소를 하고 그럼 당연히 수출 데이터도 적게 잡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단가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8월 단가도 올라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 9월 1일에서 10일에서 나왔던 데이터 단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점.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수출 단가입니다. 8월 했을 때 조금씩 올라갔지만 9월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8월 같은 경우는 14달러에서였다면 9월 같은 경우는 24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9월 1일에서 10일까지다 보니까 단가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출 단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PPI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으로 보게 됐을 때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수요도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도 크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점을 대형 변압기 쪽에 대한 산업을 보게 됐을 때 일진전기가 9월 초반에 그 공장 증설 공지를 내놨어요. 보통 증설을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의 산업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안고 증설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일진전기가 그 점을 하고 있다는 점.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680억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인데 관련했을 때 대형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가 일부 업체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게 됐을 때 대형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탑티어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26년, 27년까지 수주 물량이 굉장히 꽉 차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 쪽으로도 물량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 변압기 쪽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단가라든지 리드타임 쪽에서의 계속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실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인데 변압기 사업부만 좀 떼놓고 좀 사진을 보게 됐을 때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물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조금 쇼크가 나왔었는데 중공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거에 진행했던 오더가 좀 나중에 매출로 잡히면서 2분기로 좀 나왔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했을 때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있거든요. 변압기에 대한 원재료가 구리. 구리의 이제 가격에 따라서 변압기 가격의 상승폭도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큰 편인데 지금은 구리 가격의 상승폭보다 변압기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지금 변압기 산업 같은 경우는 초호황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대형 변압기 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소형 변압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그 실적에 대한 사진 볼게요. 제가 대형 3사 외에 재룡전기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어요. 재룡전기가 소형 변압기 쪽인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22년에 18%, 23년 1분기에는 28%, 2분기에는 42%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사실 실적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정도의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뭐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뭐 대형 변압기에 비했을 때 상승폭이 조금 더디기는 해요.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플레이어 수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봤을 때 앞으로의 상승할 수 있는 큰 폭은 대형 변압기이지만 소형 쪽에서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P에서의 단가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편에 있고 Q단에서도 수출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지금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재룡전기를 비롯한 소형 변압기. 특히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주가의 부분도 보면 큰 조정폭이 나오진 않았어요. 한 일정 라인 때 살짝의 조정이 나왔다 다시 한번 그려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실적 베이스로 크게 견조하게 움직이는 쪽은 소형 변압기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승폭이 크게 남아있다는 점,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지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변압기 시장은 여전히 호황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보게 됐을 때 물론 변압기 산업이 지난 상반기부터 했을 때 100% 넘게 오른 기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즉 밸류적으로 접근해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특히 업황의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를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한으로 잡아봤는데요. 글로벌 리서치 센터인 BBC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 변압기 시장 규모가 2022년 493억 달러에서 81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측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도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야 사우디를 뚫었다라는 부분에서 그럼 기존까지는 미국 쪽 시장을 굉장히 많이 봐왔었잖아요. 미국 쪽은 수요가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미국은 수요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뭐 전성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를 한번 봤을 때 작년 변압기 수출 비중입니다.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사우디라든지 뭐 기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 쪽에서의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다는 점. 특히 지금 변압기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대부분들의 기업이 미국 쪽에 주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보면은 2050년 넷제로,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프라이즈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앞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율 자체는 9% 넘게 상승을 계속을 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변압기 섹터가 따라 붙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보통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가 뭐 조선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도 될 수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 섹터로 부각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면 전력기기까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면은 유가의 상승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노후화 쪽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의 대부분 송전망이 1950년대, 6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보통 여기 계신 분들 나이대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점으로 보게 됐을 때 고장률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뭐 정전이라든지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수주 프로젝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중동이라든지 혹은 뭐 신흥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됐을 때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혜 섹터는 변압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이 또 바로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김시은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군들을 더욱더 눈여겨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변압기 관련했을 때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대다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는 쪽은 대형 변압기 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있긴 한데, 수주 잔고를 좀 보게 됐을 때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쪽은 HD 현대일렉트릭 쪽입니다. 물론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수급적으로 봤을 때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부분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하지만 요즘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이란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최근 시장이 HD 현대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뭐 지주사라든지 그룹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아졌을 때 첫 번째로는 에코 쪽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뭐 LS라든지 포스코 이런 쪽에서 굵직굵직하게 움직였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HD 현대와 두산이 그 명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은 뭐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두산 밥켓이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면, HD 현대 같은 경우는 지주사가 먼저 올라갔어요. 지주사에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주가가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더해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본업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이야기, 사우디와 관련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HD 현대 사장과 그 아람코 회장이라고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 함께 만나게 되면서 앞으로 사우디 쪽에서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물론 관련했을 때 건설기계 쪽에서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보통 한쪽이 뚫게 되면은 계열사 간의 시너지 이런 쪽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따라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면은 본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테마적으로도 한번 이슈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9월 1일에 낙폭을 했던 부분을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선과 60선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아직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눌렸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소형 변압기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재룡전기라는 기업. 제가 앞서서 데이터를 봤을 때도 매출이 너무 좋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대형 3사만큼 화려하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지난 상반기만 하더라도. 하지만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특히 반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과 대비를 하면 매출이 약 3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배. 영업이익이 100배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소형 변압기 쪽에서 재룡전기라는 기업, 특히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게 된다면 재룡전기라는 기업도 놓치지 않고 봐야 한다.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조금씩 움직이면서 20선을 딛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대형 3사와 비교를 해본다면 고점과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재룡전기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 변압기를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꼽아봤고요. 또 중소형 변압기는 재룡전기를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계속해서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센티멘탈로 오늘은 HK 이노엔 그리고 펀더멘탈로 한화생명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HK 이노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후발주자의 분전이다 이렇게 써왔거든요. 자, 후발주자 HK 이노엔입니다. 메디톡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뭐 이렇게 최근에 주가 분위기 좋은데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엄청나게 또 추가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별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업종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저희 그 시장에서 보면 말이죠. 2차 전지주가 에코프로 BM 심리적 지지선을 전부 다 하향 이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동성이 어딘가 가야 될 텐데 로봇주로 갔다가 어제도 로봇주에서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장이 이렇게 현찮고 이럴 때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금 받쳐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HK 이노엔도 마찬가지 그런 그 시장 영향도 있고 그리고 개별 주식의 영향도 있다. 그래서 후발 주자인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국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K캡이라고 하는 위식도, 이 역류질환 치료제입니다. 저도 이 역류가 약간씩 있어가지고 항상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K캡이라는 게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 국내적으로도 괜찮고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가서도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륙이 막 이렇게 번지게 되면은 수익성이 개선이 되게 합니다. 중국에서는 러신이라는 데하고 이게 그 판매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판매를 많이 하면 로열티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 중국으로부터 로열티 수입도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은 25년도에 가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업체랑 손을 잡고 미국 시장도 넘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럽에서도 지금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유럽에서 계약이 진행되면 여러 나라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판매망을 급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좀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상인 증권에서는 이런 3분기 단기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단기 전망이 여기는 호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분기에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뜯어왔는데요. 하나는 전문의약품,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역류 관련되는 그쪽이죠. K캡, 그리고 음료 부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전문의약품 12% 매출 회복세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고 재계약, 우리나라에서 국내적으로는 종근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하고 재계약을 할 건데 재계약을 하고 나면 내년 매출이 뭐 한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괜찮으니까 재계약 조건이 괜찮으면 내년 수익성 국내적으로도 괜찮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진출을 하는데 3분기부터 이제 로열티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시장 이제 초입이니까 내년에 시장이 더 열리겠죠.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 쪽도 로열티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해외 수출 증가세도 추가적으로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차트가 7월 7일부터 27,900원 그 저가를 기록한 후에 쭉 서서히 오르죠. 최근에도 옆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언젠가 그 이화진 과장이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이틀 동안 보시면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누가 사나 이렇게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이틀째 이렇게 쌍끌이로 사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까요? 상대적으로 되게 싸더라고요.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를 하면서 좀 사들어오고 있다.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 조금 올라왔으니까 좀 고개를 든 것 같이 아까 차트도 이렇게 보이죠? 고개를 든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1년 넘게 2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내려와서 이제 회복하려는 그런 초입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전체적 업종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에 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서 좀 숫자를 보시죠. HK 이노엔 23.6배입니다. PER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사실 제약바이오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는 PR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어제 메디톡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메디톡스 PER로 76.3배입니다. 물론 내년에 이익이 뭐 120%, 130%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면은 저 76배가 반토막이 되는 거잖아요. 37, 8배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PER로 봤을 때는 이쪽 언저리에 어디 있을 메디톡스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높이 봐서 주식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K 이노엔은 이 메디톡스 120%, 130% 올라가는 영업이익의 성장세는 아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 PER 23.6배는 이 업종으로 봤을 때 평균
이하다. 그러니까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BR로 봤을 때도 어제 본 메디톡스 4.7배입니다. 상당히 높죠. 메디톡스 ROE라고 해봐야 1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0%의 4.7배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HK 이노엔 ROE는 10%까지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0.9배 그러면 이 동종 업체에 대비해서 PBR로 봤을 때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제자리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21%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의 분위기 이틀째 좋아지고 있는 HK 이노엔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주식. 제가 최근에 한 달 반, 2달 전부터 KB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신한지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기업은행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무슨 얘기 했었죠?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 올라갈 겁니다. 10월, 11월 가면서 그때 차익 실현하면서 내리셔도 좋고 배당 다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자, 녹색으로 좀 표현이 돼 있죠? 녹색으로 7월 가만히 있는가 싶더니 8월부터 슬금슬금 올라가죠. 어제도 우리 시장 코스피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강했습니다. 특히 한화생명 상당히 강했는데요.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같이 가는 듯 싶다가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벌어졌죠? 벌어져가지고 너무 하회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여기서 이제 따라잡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은데 왜냐? 배당 수익률이요 다른 데보다 훨씬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서프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DB금융투자에서 나온 거를 보면 높은 성장이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별표죠. 배당에 대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한화생명이 배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게 주가에는 캐탈리스트, 그러니까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모집 조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GA를 갖다가 M&A를 하면서 계속 그 FP들을 지금 당기고 있죠. 그래서 26,000여 명으로 급증을 했는데 1년 동안에 무려 7,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NH투자증권에서는 주주 환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금년부터 고배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NH는 주당 300원까지를 보면서 리포트가 나올 당시에는 12.9배 배당 수익률 이 정도 나오는 걸로 했는데 제가 어제 종가로 계산해 보니까 11%더라고요. 근데 이 주당 배당 수익률 300원이라는 게요.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여기를 %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많이 올랐죠. 이렇게 양봉이 위로 올라가면 모멘텀이 상당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처음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고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 부담이 별로 없고요. PBR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6%인데 사실은 11%가량 나올 수 있다. 서프라이즈죠.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PBR도 0.16배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ROE, 자기자본 이익률 대비 3분의 1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29% 남아 있습니다. 센티멘탈 오늘은 HK 이노엔, 펀더멘탈, 한화생명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금리 인상 완화 기대감에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HD 현대일렉트릭, 사우디 공약, 네옴시티의 전력기기 공급, 꾸준히 상승 곡선 그릴 변압기 관련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영업실적 대폭 회복됐으나 주가는 아직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그리고 높은 성장과 배당 증가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한화생명 두 가지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